진짜 액션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액션을 못해서 배우님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진짜. 안녕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에서 안윤수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모은 역을 맡은 김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백의 대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너무 많이 흘려요. 윤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하면 어떤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되게 벗어난 인물이고 되게 자유분방하고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피해자의 와이프라고 하기에는 감정 상태가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감독님이 명확히 모든 사람들이 윤수가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해라 라는 디렉션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 밖에 벗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녀의 어떤 천진난만함이나 솔직함들이 사실은 그냥 그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윤수는 처음부터 솔직했고 그 솔직함을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본,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에 약간 피해를 받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대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작업실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모은이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고 뭐 사이코패스다, 마녀다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인물이긴 해요. 윤수에게 거절을 하기 어려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은이는 꼭 윤수여야만 했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내 눈앞에 간절하게 외치는 저 언니를 봤고 나도 간절한데? 그냥 이런 생각? 그리고 저 간절함을 이용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컬러풀한 의상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나 어떤 옷을 보면 딱 윤수라는 인물이 생각날 수 있게 좀 컬러감이나 뭐 머리도 길고 해서 약간 보헤미안 느낌의 컨셉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은이는 뭔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안을 얘기를 할 때 반삭에 가까운 짧은 머리를 연상을 했던 건 저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머리카락 뒤에 숨고 싶을 만한 역할인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모은이는 한 올의 머리카락 뒤에도 숨지 않기를 바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얼굴이 다 드러나는데 뭐지 싶은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창백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톤업 크림 하나만 발랐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씬인데 이제 김선영 배우 때문에 사실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거의 한 80%가 다 애드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은이가 처음으로 보는 윤수죠, 실제로. 머릿속에 이제 생각들이 막 스치죠. 저는 저 순간에 이제 그런 계획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윤수에게 접근을 할지. 검이요? 진짜예요.
진짜 그거 힘들었어요. 예뻤잖아. 되게 말 잘 들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죠. 뉴스에서 봤어요. 여기서 이제 모은을 처음 대화하는 네. 저희가 진짜 하루 종일 찍었는데 마주하는 장면을 한 번도 못 찍어서. 쉴 때는 마주 봤잖아. 네, 쉴 때. 당신 누구야? 아니야. 살인마. 사이코패스. 하지만 언니한텐 천사가 될 수도 있죠. 언니를 밖으로 나가게 해줄. 어떻게 우연히 딱 옆방에 가게 됐을까요? 모은이가 이렇게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앞에 윤수의 독방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 옆방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첫 방에 들어간 다음에 난리를 치고 나오고 그 옆방으로 이제 배치를 받게끔. 와, 모은 천재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좋죠? 이 씬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사실 벽 보고 하는 대화기 때문에 모은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아들인 윤수는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한 중반부까지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 독방 장면들이 좀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도 상당히 많았고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다가 이런 정도의 변화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징글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 배심원단에게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습니까? 제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 게 있는데 언니 남편 내가 죽였다고 자백할게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언니도 날 위해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저한테는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그랬던 것 같아. 되게 굉장히 더웠던. 엄청 더웠어. 맞아, 더웠어. 언니! 진짜 언니 화이팅 저거는 사실 후시로 크게 소리를 지른 버전이고 사실 당시 촬영할 때는 소리를 내지는 맞아. 않았었거든요. 그냥 입모양으로만 했었다. 네. 이제 나는 했다 이런 나는 이제 했어 이제 언니가 차례야 이런. 이제 언니가 화답할 차례예요. 저기에 모은의 마음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수도 저 순간에 그냥 모은한테 동의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되게 인상적인 씬이잖아요. 이 이야기의 언니 화이팅이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고은이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씬이었어요. 안윤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인물 얘기할 때 선입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표현이 된 게 저는 백동원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윤수가 되게 보편적이지 않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특이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박혜수 씨도 힘들어했어요. 왜 백검이 윤수한테 집착을 하는지. 그런데 그거는 뭔가 한마디로 정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 여자에 대한 호기심, 어떤 한순간의 끌림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아, 나의 판단은 틀리지 않아.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굽히기가, 타협하기가 쉽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수랑 백검사의 관계가 이제 시청자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 호송철 찍을 때 진짜 너무 더웠어서 숨이 막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언니가 나 대신 감옥에 있던 언니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언니 남편은 딱히 죽어야 될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야, 407번! 어쩌면 그냥 재수가 좀 없었던 거랄까? 407번 조용히 안 해? 이제 모은과 윤수가 처음으로 접촉하는 신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액션이라고 보기엔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액션. 액션이죠. 고은이가 몸을 되게 잘 써요. 액션도 잘하고 있어. 선배님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렇게 하세요라고 많이 가르쳐주면서 찍은 신이에요. 죽일 듯 달려들어요. 잘근잘근 씹어 죽이겠다는 듯이. 그게 언니가 내 거래를 받아들였다는 신호가 될 거예요. 타는 순간까지 그리고 윤수가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액션을 하기까지도 솔직히 되게 많이 망설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남들이 모두가 봤을 때 윤수가 나한테 달려드는 이 상황 자체가 안 이상해 보이게 일부러 판을 깔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윤수한테 선택을 하라고. 안윤수 변호인 선임했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따님과 이전처럼 사실 수 있도록. 물론 대본을 보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촬영을 하면서 그 인물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장 변호사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무조건적으로 100% 아무 의심 없이 윤수를 믿지? 왜 그냥 아무 무엇 없이 지지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도 저는 백검사랑 비슷한 동기부여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래서 계속 의심이 있어도 더 그녀를 믿으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최면을 걸면서 윤수를 믿으려고 했던 캐릭터가 아닌가. 내가 죽이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밖에 나가면요. 언니가 그 아이를 죽여줘요. 그게 우리의 거래예요. 여자식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모은 그 여자식이에요. 안윤수 씨 변호인이랑 통화를 했어요. 혹시 모은 씨 시계를 좀 받아올 수 있겠냐고요. 내 시계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구나. 언니가 밖에 나가더니 열심히네요. 너무 열심히 살았죠, 윤수는. 언니 변호사가 내가 아니라는 단서라도 찾아내게 되면 난 처해지는 건 언니가 될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흔적이 나오면 언니는 사이코패스랑 거래를 한 정말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모은이가 이 거래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설계를 했는지가 곳곳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은 DNA가 안 나오고 시계도 모은이 게 아니라면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윤수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들을 미리 우려해서 얘기했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윤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오? 나이스. 나 간다. 끝났어요? 뭐야? 진짜 액션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액션을 못해서 배우님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진짜. 제가 길복순을 해서 엄청 액션을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몸치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막 겁없이 달려드니까 선배님 진짜 찌르실 거 아니죠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진짜 엄청 무서워했어. 지금 우리가
모험까지 포함되면 너무 감동이라. 그렇게까지? 근데 어차피 내가 죽여도 뭐는 못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나오니까 다시. 근데 제가 연기할 때는 딸과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천벌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이 작품의 윤수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살인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처음에 제가 감독님하고 이 작품을 할 때 윤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녀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딸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윤수의 모성애이기 때문에 그걸 좀 드러내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이 윤수란 인물을 얼마만큼 감정이입해서 따라오느냐, 이해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이제 시작이에요. 빨리 보고 싶다, 그치? 네. 앞에도 이렇게 강렬한데 뒤는 어쩌려고 그러시는 건지 진짜 궁금하고요. 위험한 거래를 맺은 이 두 사람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면 자백의 대가를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세요. 우린 넷플릭스에서 다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 와우.